이번 시간은 45페이지 면적을 봅니다. 면적.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면적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학개론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학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용력을 요하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적에서 면적은 그냥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그냥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면적 볼게요. 면적이란 무엇이냐? 면적에 의의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대상, 그다음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면적 측정 방법, 면적을 측정을 했죠. 그럼 면적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측정을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해야 돼요. 단수 처리에 대한 거. 단수 처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기타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게요. 하나는 토지 이동.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면적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하나씩 봅니다.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다라고 얘기했죠.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필지의 무엇? 요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란다? 필지의 넓이를 면적, 이렇게 면적. 근데 그냥 무조건 넓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용어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면상의 넓이로 나타낸다. 수평면상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 지적 측량 성과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수평면상이 시험에 간혹 가다가 경사면상 이렇게 나와요. 경사면상이다. 또한 지표면상이다. 이렇게 지표면상이다. 이렇게 지표면상이다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왜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이냐?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이 돼요. 제곱미터로. 면적의 등록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센티미터 제곱이다, 킬로미터 제곱이다. 그럼 다 틀린 겁니다. 공부상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하도록 됐어요. 면적의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죠. 자, 수평면상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데 경사가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진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해서 공부상에 등록되는 거리는 요 경사거리가 아닌 요 수평거리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수평거리에 의해서 뭐를 측정하는 거야?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경계만 이렇게 한 필지만 경계가 딱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만약에 14.5m다. 그 14.5m는 요 길이가 14.5m가 아니라 이 수평거리가 몇 m라는 거예요? 14.5m라는 거죠. 16m, 뭐 17.5m, 뭐 12.5m 이런 식으로 거리가 있으면 이 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까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래서 면적은 경사면상이다. 지표면상이 아니라 뭐다? 수평면상의 넓이를. 수평면상의 넓이를 우리는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이 얼마인지는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면적 측정 대상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적 측정 대상이에요. 면적 측정 대상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 높은데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써요. 그 지문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을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줄여서 보면은요. 세부 측량을 무엇하면 실시를 하게 되면 면적을 무엇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돼요.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용어에서도 이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 세부 측량의 반대는 뭘까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세부 측량의 반대를 우리는 기초 측량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지적 측량을 구분할 때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은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이 있죠.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죠? 근데 면적은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해요?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만 면적을 측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문 꼭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면적 측정 대상 지금 하는 면적 대상.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느냐.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이라고 하는. 측량을 하면 면적을 측정하고 측량하지 않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해요. 측량 대상이면 면적 측정하고 측량 대상이 아니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면적 측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자,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편을 공부를 합니다. 지적 공부. 다음 시간에 이제 지적 공부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지적 공부의 무엇이라고 그래요?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하거든요.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해요. 그럼 복구 측량을 하면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면적 측정 대상이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써 있죠.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 훼손이 되거나 마모됐을 때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도면의 제작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도면의 제작성인데 이 도면의 제작성은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왜 도면을 제작성할 때는 측량을 하지 않느냐? 잘 보세요. 도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이겁니다. 1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도면이 1910년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한 100년 이상 사용했겠죠.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도면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훼손되고 마모돼서 경계가 불분명해요. 지번이 불분명해져요. 지목이 불명해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뭐냐 도면의 제작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면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도면의 재작성 규정이 어떻게 됐어요? 삭제가 됐더라 이겁니다. 삭제가 되든 되지 않았든 어찌됐든 얘는 면적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지적 측량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 단원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토지동이란 무엇이다? 토지동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이를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사를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지목의 변경하고 그 다음에 무엇? 지목 변경과 합병이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다. 지목은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거니까 면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합병을 할 때는 합병은 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면적이 10이고 면적이 20이면 이쪽은 면적을 다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죠. 얼마? 30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각 필지의 면적을 무엇하면 돼요? 합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측량을 할 때는요.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 환 분할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부분? 자, 조사 또는 측량은 용어할 때도 나왔었고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번할 때도 설명해 드렸었죠. 축적 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무슨 대상이에요? 세부 측량 대상이에요. 측량 대상이야. 그래서 면적도 측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경계와 면적을 경계라든지 면적을 무엇할 때 면적이라든지 경계를 무엇할 때 정정하는 것. 이것도 토지동사유거든요. 경계를 정정할 때는 우리가 측량 대상이에요. 그런데 위치를 정정하는 경우 위치를 정정하는 경우는 측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위치 정정이 뭐냐 이거죠. 위치 정정.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 정정은 어떤 거냐면은 도면이 이렇게 했는데 새롭게 신규 등록을 딱 했어요.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도면에 딱 등록을 했더니 위치가 잘못 등록된 거야. 필지의 형상은 그대로인데 크기는 똑같은데 위치만 잘못 등록이 돼서 바로 잡아요. 그래서 얘를 말소시킨다고 이렇게. 이거를 위치 정정이라고 그래요. 필지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위치만 잘못 등록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놨어요. 이쪽으로 세탁기를 옮겼다 해가지고 세탁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요. 이렇게 경계를 정정했어요. 그 기존의 면적은 이 하얀색으로 면적을 측정했는데 경계가 이렇게 정정이 됨으로써 이쪽에 있는 면적을 다시 시정을 해야 돼. 측량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경계를 정정하려면 측량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에 가서 보시면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지적 측량은 세부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슨 측량으로 나눠진다? 기초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측량,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적 변경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경계 정정 측량 모두 다 무슨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다 이겁니다. 세부 측량을 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45페이지 중간에 다만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무슨 측량?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보건 측량은 왜 면적을 측정하지 않냐면 이미 경계가 등록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한 필지를 우리가 사게 됐어요. 취득을 해. 근데 경계가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경계를 좀 복원해달라고 의뢰를 딱 합니다. 그걸 그들이 와서 뭐만 해줘요? 경계만 딱 복원해주고 가는 거예요. 면적 측정하지 않아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만 경계복원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라고 써 있으면 또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안 하는 거예요. 자, 45페이지 면적 측정 대상 볼게요.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자. 이렇게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자. 다만 경계복원하고 지적 현황은 그러지 아니한다. 됐죠? 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경계 정정. 그 다음에 2번에 축척 변경.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 이럴 때 전부 다 뭐를 한다? 면적 대상이더라. 그러니까 대상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아닌 것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공시하고 세법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도 된다 이거예요. 천천히.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5번에 이게 써 있죠. 경계복원하고 현황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앞에 써 있는데 면적 측정을 무엇하면? 수반하면. 꼭 마지막에 만약에 면적 측정이 수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수반한다 그러면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로 오시면 이렇게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표를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면적을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측정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이거죠. 측정 방법. 이것은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경계점이라는 거하고 경계점에 대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지적도하고 어디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어떠한 형태로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어떤 형태로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경계점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경계점을 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측량을 경위로 해야 돼요. 경위의 측량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경위 측량을 이용을 해서 세부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부 측량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계점들이 무엇으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좌표로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면적은 좌표 형태로서 이렇게 XY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좌표를 알게 되면
각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알면 이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하게 되면 이 필지는 어떻게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의 도회 형태로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도회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필지의 면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좌표를 모르죠.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좌표로 면적은 구할 수 없고 면적을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 면적 측정 방법에 써 있듯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면적 측정 기법하고 좌표법만이 무엇이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 면적은 전자면적기에 의한다. 그럼 OX, X 얘는 어떻게 해요?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 좌표를 알면은요, 이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잘 안 알려드립니다. 하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제가 심화학습할 때 어떻게 면적을 측정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좌표면적 계산법의 1번에 그 다음에 2번에 전자면적기법의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니은에 둘 다 똑같이요. 둘 다 똑같이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무엇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의 단위로 정하자? 10분의 1.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라는 거.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러한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정을 했어. 그러면 이러한 전자면적기법이라든지 좌표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면적을 무엇을 했어요? 측정을 했죠. 이렇게 이제 면적을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적을 무엇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다 등록된다 그랬어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장에만. 면장. 여기서 장은 바로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만?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럼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끄수 처리다라고도 해요. 단수 처리, 끄수 처리 이렇게 끄수 처리 이런 식으로 교재 47페이지를 보시면 면적의 결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해놓고 책을 한번 보자고요. 자, 축척이 600분의 1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죠.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법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쪽이 원칙이에요. 면적을 단수 처리 이렇게 이쪽을 원칙으로 하는데 축척이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은 이거를 뭐로 봐요? 예외 규정이더라. 이게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칙의 예외.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은 면적을 등록할 때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합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해요. 절대 소수점 이하 한 자리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조문에 있는 조문에 표현된 대로, 조문에서 표현한 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소리죠. 0.1, 0.2, 0.3 이렇게 등록이 된다 이거예요. 또 저기 앞에서 면적의 등록 단위는 뭐라 그래요? 면적은 무슨 단위로? 제곱미터로 등록이 된다 그랬죠. 여기는 그냥 제곱미터로 그냥 등록이 돼요. 1, 2, 3 이렇게. 여기서 0.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자 이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보자? 1을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0.1은 최소 등록 면적이에요. 여기서도 0.1의 바로보다 이것이 최소 등록 면적이다 이겁니다. 즉 600분의 1 지역과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 이렇게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면적이 0.1 제곱미터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면 얼마로 등록을 하자? 1로 등록하자 이겁니다. 나머지 이쪽에서는 원칙으로는요.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적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로 등록을 하자? 최소 1로 등록하자 이겁니다. 0.1, 1. 그럼 만약에 여기 1200이 여기 들어가 1200 대표적으로 1200, 뭐 2400, 뭐 3000 이렇게 6000, 1000 이런 것들이 대표 여기 들어가는데 1200분의 1 지역에서요. 1200분의 1 시행적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1 미만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로 등록을 하자? 1로 등록하자.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0.1 제곱미터 미만의 값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을 하자? 1로 등록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0.05까지 여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릿수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수가 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면 올려줍니다. 그런데 0.05 미만이 나오면 버린다 이겁니다. 자, 0.05를 초과했다라는 소리는 얘가 6, 7, 8, 9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 값을 하나 올려주라는 거죠. 0.05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4, 3, 2, 1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이 값을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걸리지 않으면 정확히 얼마? 0.05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확히 0.05면. 정확히 0.05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 값을 요게 구하고자 하는 수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무엇일 때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이것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올린다 이렇게 표현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얘가 이 원칙보다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자릿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0.5 여기까지만 딱 등록하는 겁니다. 0.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게 되면 올리고 0.5 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0.5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 방 0 또는 무엇일 때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쪽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축척이 600분의 1일 때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4.46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여기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데 4 다음의 숫자를 봐요. 6이죠. 5를 초과했죠. 올려줘야 된다. 14점 얼마? 5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부상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14점 만약에 3, 4다. 그러면 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버린다. 그럼 14점 얼마로? 3으로 등록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14.45가 나왔어요. 딱 걸쳤죠? 걸쳤죠? 이렇게 딱 5인 경우에는 항상 5 앞에 있는 수는 짝수가 답이 돼야 돼요.
짝수니까 짝수니까 얘를 버려서 짝수가 되는 거죠. 그 14점 얼마로? 4로. 근데 14.35예요. 걸쳤죠? 걸쳤을 때는 이 앞자리가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요. 근데 홀수잖아. 이걸 짝수로 만들려면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14점 얼마? 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표에 보시면은요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표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러한 1200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 이쪽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4.6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을 해요? 여기까지 등록하는데 요 다음 수가 5보다 컸죠? 15로. 14.3이면 5 미만이죠? 14로. 14.5면 걸쳤죠? 걸쳤을 때는 앞에가 무조건 짝수가 답이니까 그냥 버려서 14가 되는 거고 13.5면 걸쳤죠? 앞에가 홀수죠? 짝수화 시키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올려서 14. 얘는 얘를 버려서 14. 얘는 얘를 하나 올려서 1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600분의 1일 때 면적 측정을 했더니 14.451이에요.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이거죠. 자, 600분의 1이면 일단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여기까지 등록을 딱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5네, 걸쳤네, 앞에가 짝수네, 그럼 14.4로 등록하면 되는구나. 결정을 해서 얘를 등록하는구나. X. 5 다음 수까지 봐야 돼요. 5. 자, 0.05가 아니라 0.051이잖아. 1. 그러면 0.05예요. 0.05를 0.05에 딱 걸쳤어? 아니면 0.05를 초과했어? 1만큼 초과했잖아. 점 얼마? 5. 그럼 왜 4 다음 수 5만 보면 되지? 왜 뒤에 거 또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얼마까지 계산을 하자?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하자. 여기까지면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로 정했어요? 10분의 1 제곱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5 다음 수를 꼭 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51이면은요. 14.51이면 여기는 1200이나 2400이나 해서 14.51이면 14. 여기 5인데 5, 1이니까 10 얼마로? 5로 등록을 해요. 왜? 0.5를 초과했으니까. 0.51이잖아. 이만큼 초과한 거니까 올려줘야 되는 거죠. 15가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쪽에서.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14.451이 나왔을 때 14.4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조심하실 것. 가장 조심하실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응용적인 것은 경계점이 지금 뭐로 등록되어 있어요? 좌표로 등록되어 있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요. 보통 축척이 500이에요. 근데 1000도 있어요. 농지는 1000이에요. 근데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3000도 할 수도 있고 6000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축척이 보통 얼마다? 500. 근데 농지는 1000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3000도 할 수도 있고 6000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역은 축척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축척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출제빈도 높은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47페이지 원칙에 보시면은요. 토지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어요. 제곱미터 미만에 뭐가 있어요? 끝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올리고 0.5 제곱미터인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새 끝자리가 요거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얘가 0 또는 무엇일 때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요게 0 또는 홀수일 때는 버리고 짝수일 때는 올린다라고 그렇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하자? 1로 하자 이겁니다.
예외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이동 높이 비치 지역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존재했을 때 미만일 때는 버리고 초과할 때는 올리며 5인 경우에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말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칙과 예외를 꼭 지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줄여서도 기억하시고 지문대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밑에 표고요. 그 단수 처리의 예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그 표에 대한 것이니까 꼭 한 번씩 얘를 정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단수 처리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의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와 같이 단수 처리하는 방법을 5, 4, 5, 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계산은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거리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고요. 4번에 보시면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부분 나중에 이 부분은 응용 부분을 정리할 때 심화학습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토지동 쪽에서 다시 한번 토지동 쪽에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해 드리는데 추후에 심화학습 부분 쪽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타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 n분의 1의 얼마?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도상의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공식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평과 제곱미터의 관계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197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97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보상의 면적은 토지대전상에는 평으로 등록이 됐어요. 197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상의 면적은 평으로 등록이 됐는데 75년도에 지적법이 한번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면적을 메타법으로 바뀌어요. 제곱미터로.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무엇을 해야 돼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돼지고기 한 근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600g을 주는 600g만 주세요. 똑같은 거죠. 왜? 돼지고기 한 근은 600g의 개념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 1kg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 1000g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위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잖아요. 환산할 때는 곱하기 얼마? 121분의 얼마? 121분의 400이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평을 뭐로? 제곱미터로 환산할 수 있다. 이렇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단위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부분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축척이 만약에 100분의 1이잖아요. 이 축척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제 거리가 100m가 도상에서는 1m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실제 거리가 100cm는 도상에서 1cm로 표현되는 것이다. 또 실제 거리 1km가 100km가 도상에서는 1km로 표현된다. 이것이 바로 100분의 1의 개념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의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얘가 2cm다. 얘가 3cm다. 축척이 600분의 1이었다. 그럼 얘는 실제 거리의 도상거리예요? 도상거리, 도면의 거리. 얘도 도상거리고. 그 6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 600cm가 도상에서는 1cm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600대 1이에요. 그러면
도상에서 몇 센치가 2cm는 실제 얼마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x 이꼴 얼마? x 이꼴 1200cm더라. 2 곱하기 600을 하게 되면 1200cm가 나오잖아. 몇 메다가 돼요? 12m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얘는 몇 메다가 될까요? 3cm는 600cm가 실제 거리 실제 600cm가 도상에서는 1cm예요. 근데 도상에서 지금 몇 cm라는 거야? 도상에서 3cm는 실제 얼마냐 이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x는 얼마? 1800. 그럼 36, 18. 1800이니까 얘는 그럼 18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그냥 풀어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요 길이가 600분의 1일 때 실제 거리는 모르고 도상 거리는 2cm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x 이꼴 얼마가 돼요? x 이꼴 1200cm더라 이거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대각으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1200cm는 몇 메다다? 12m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은 면적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뭐 빼고?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 빼고 나머지는 다 설명했던 겁니다. 다음에 심화학습할 때는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하고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의 면적은 면적이란 무엇이고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면적을 측정을 해서 어떻게 단수 처리해서 등록을 할 것이냐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70%예요. 나머지 이쪽에서 나오는 게 한 20, 30%. 이쪽을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자 이거죠. 여기까지가 면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계. 5번째로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역시 경계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